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자, 오늘은 거시적 경제를 생각을 하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볼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상승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상승장의 주도가 중국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나 내년 가서 중국이 또 폭락하고 또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올해 상반기를 말하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중국 경제가 조금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면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중국 경기 회복 조짐의 2월 대출 우대 금리 동결, 중국 가계 저축이 900조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리오프닝 중국 경기가 부양되면은 이제 요것들이 시중에 이제 풀리게 되겠죠. 중국 소비주들, 지금까지 중국이 코로나 때문에 묶여있던 이 돈들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풀리게 되니까 중국 소비주들, 이건 역시 이제 경기 민감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중국 부동산 부양 기대에 중국은 부동산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경제의 핵심 축이죠. 중국은 부동산이 경기가 살아나는데 중국 정부도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부동산부터 힘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 옥석 가려라, 경기 민감주 소비주 주목, 이렇게 좀 나오죠, 그죠? 뉴스 한번 들어가 보면은 올해 들어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던 외국인 순매수가 최근에 미국 금리 인상 우려에 주춤해졌어요. 실제로 이제 중국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가 외국인 투자를 계속 유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주식이 많이 상승하면은 우리나라 주식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중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불안 요소가 많죠. 워낙 일당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재라든지 정책이 변한다든지 자금을 빨리 뺄 수 없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쪽으로도 이번에 상승장이 온다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가겠지만 그 바로 옆에 중국 경제와 함께 묶여있는 한국 경제로 외국인 자금이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증시에도 외국인 유입이 계속해서 잘 들어온지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에 따라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 해운주와 중국 보복 소비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되는 식품, 화장품, 의류주의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투자업계는 예상했다. 외국인 자금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는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가시화, 리오프닝 효과가 실제적으로 일어난다, 소비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뉴스가 중국에서 나오는 것을 주목을 해봐야 돼요. 이 지수, 이 시장이라는 것은 올라가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고 내려가기 위해서도 명분이 필요해요. 이번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은 미국 금리 인상 조절론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갔잖아요. 이제 이것으로 오른 것은 끝났어요. 이제 상승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간 조정을 받고 있죠. 가격 조정이 아니라 결과론적으로 추가적으로도 상승한다고 하면은 지금은 조정을 받은 거예요. 기간 조정도 조정이고 가격 조정도 조정이에요.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끝나고 올라갈지 아니면 가격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갈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정을 받은 상태, 기간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자, 조정이 끝났다, 지금 바닥에다 올라간다가 아니라 조정을 이미 받고 있고 어디까지 받을지 봐야 되고 더 내려간다면 내려가는 것이 확인이 되고 그 조정이 막바지가 된다면 분할 매수라는 안전한 매매 방법과 중국 추이, 미국 추이 여러 가지 추이를 보면서 그 다음 상승장 기회를 잡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한데 미국 쪽에 있는 뉴스는 갖다 썼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해요. 전 세계적으로 증시를 움직이려면은 국내 증시 이슈로 많이 될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1, 2, 3위 정도 되는 미국, 중국, 일본 여기서 큰 이슈가 발생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에서 한번 썼고 이제 중국에서 한번 쓰기를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상반기에 작은 조정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조금 큰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은 하반기는 아마 급락이 올 수도 있어요. 중국 리오프닝이 가시화된다면 이번 상반기 상승장을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업종들을 지금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고요. 최근 중국과 대만에서도 외국인 순매수 강도가 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아직 가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가시화가 되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 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전후 리커창 중국 총리가 물러나고 리창이 이끄는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새 경제팀이 출발한다, 또 뭔가 많이 내놓겠죠.
성과를 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물러나는 사람에게 성과를 주겠나요? 새로 오는 사람한테 이 리오프닝 효과를 주겠나요? 그죠? 장기 집권에 들어간 시진핑의 사람이 이것을 가져가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외국인 매수세는 이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자, 중국 경제 회복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과 기업 이익 반등하면 증시 회복으로 이어질 것. 그 과정에서 산업재 등 경기 민감형 업종은 온기가 확산될 것. 철강주와 해운주에 외국인 자금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 철강과 해운, 요것이 경기 민감주의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단계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2차, 3차 수혜 업종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소비주도 주목받고 있다. 자, 여기 철강과 해운 같은 경우는 경기 전체가 살아나고 건설, 부동산, 수출 수입, 거기에 대한 인프라가 움직이면서 사회 전체에 들어가는 소비재들이라면 그 다음에는 소비 쪽이죠. 보복 소비, 실제로 국민들이 쓰는 것들, 거기는 당연히 식품, 의류,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경기 민감주를 또 경기 수혜주라고도 불립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경기 침체로 간다 안 간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안 좋아질 거다, 그 기대감, 심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이 일어나고 리오프닝으로 지금 침체된 경제를 한번 일으켜주지 않을까라는 이 심리가 발동되느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발동된다면 이것이 움직일 것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철도, 금융,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기 민감주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필수 소비재 쪽이죠. 하지만 경기가 좋아야지만 지갑을 여는 것들, 여러분들도 돈이 좀 있을 때 화장품도 더 사고 옷도 더 사고, 화장품도 브랜드 화장품을 사고, 돈이 좀 없을 때는 저가형 화장품을 사고, 2개 살 거 하나 사고, 옷 살 거 옷 안 사고, 경기에 민감하죠. 그죠? 그러면 경기에 민감주를 왜 주목을 하고 있느냐? 리오프닝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관련 공장들이 축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늘어난 수요를 빨리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거기에 인플레이션까지, 즉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수요와 공급에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공급이 많지만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면 공급을 줄였던 것을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 공급과 수요의 원칙으로 이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량 증가, 가격 증가, 주가 상승이라는 이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는 건설, 자, 건설이고 전기, 전자고 반도체다 말하면은 건설은 건설주, 이렇게만 보면은 아직 초보인 거죠. 건설이 좋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는 철강이라는 것이 들어갈 거고, 건설 기계도 필요할 것이고, 건설 기계 테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건설 기계 관련주들 있습니다. 철강주 테마도 따로 있고요. 시멘트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죠. 그죠? 다시 대표적으로 건설, 그 다음에 반도체, 조선, 전기 제품, 전자 제품,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겠죠. TV 같은 것도 안 사다가 사고 바꾸겠죠. 컴퓨터 같은 것도 바꾸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서 또 소비주로 넘어가면은 의류, 자동차, 항공, 이렇게 쭉쭉 경기 민감주가 이제 나아가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를 하고, 이 관련주 중에서 중국 쪽으로 이슈를 가진 회사는 또 어떤 것이 있는가도 한번 찾아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철강주가 먼저 움직였어요. 이런 업종들을 잘 공부를 해두시고, 이런 업종들이 중국 상해 종합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위로 상승을 하면은 이런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크겠죠. 지금 중국 증시를 보면은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코로나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나라 증시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우리나라 코스피 130% 이상 급등을 했어요. 2020년 초반부터 위쪽까지죠. 중국 증시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36% 상승했습니다. 자, 심천 한번 볼까요? 심천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홍콩 한번 보면은 홍콩도 한 46%. 코로나 다음 급등장에서 중국 증시가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억눌려 있던 것이 이제 풀리려고 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 동안 억눌려져 있던 것이 이제 터지지 않을까. 터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 터지면 어떡할 거예요? 준비 안 해놓으면은. 항상 공부하고 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있겠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저기 수에 볼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는 우리나라 증시에 우리나라 건설 철강 중국에 수출하는 것들, 의류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중국 증시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중국 소비재들을 잘 찾아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반기에 빠그라지든 내년에 중국 증시가 빠그라지든 그건 모르겠고, 올해 상반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 기대감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이라는 것이고, 경기 부양이 나온다면은 경기 민감주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해두고 중국 증시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자, 중국 증시 일봉 차트로 들어가면 이런 추세, 이 장기 하락 추세를 이제 막 넘어서고 여기 작은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60선 있는데 조정을 더 받더라도 60선 금방 이 라인 지켜내주는지, 올라갈 때는 이 박스권 돌파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보면 좋겠네요. 기회가 만약에 온다면 그것을 잡기 위한 준비 시간을 하루 빨리 가지시라고 오늘 영상을 남겨드립니다.